얘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 13쪽에 있는 정과정은 여러분이 1학년 때 했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작품을 먼저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정리 다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안 한 걸 먼저 좀 하자. 여러분 좀 긴 걸 먼저 해버릴까? 여러분 동동부터 할까? 동동이 20쪽에 있어요. 20쪽 동동. 우선은 여러분 동동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얘들아 거기 오른쪽에 얘들아 표현법, 여러분 정석, 세시풍속 다 나눠가지고 써놨거든. 거기다가 빈칸 채우면서 내용 정리해주면 돼. 여러분 얘는 사실 얘들아 표현법이나 정서나 이런 게 다양하지는 않아. 근데 해석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해석에 대한 문제를 내실 거라서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표현법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현대어풀이를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여러분 덕이라는 건 뒤로 혹은 신령님께 바치고, 아이고 신령님 덕을 받으세요. 좋은 걸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복이라는 건 민배, 여러분 민배는 앞쪽에 혹은 임금님에게 바치고, 임금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임금님 좋은 일만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덕이란 복이란 곤배에 민배에 여러분 받잡고 형식 되게 비슷하지 않아?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써야 돼요? 대구법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구법 서사에 대한 대구법 딱 써주고, 자 여러분 서사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덕과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면 덕이여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라, 여러분 나오라가 바치려고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임금님, 신령님, 제가 이거를 바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얘들아 계속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원이지 기원. 그리고 임금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라서 기원하면서 번영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기원과 번영을 얘기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송축. 그치? 이 노래는 송축에 대한 게 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서사에다가 여러분 오른쪽에 주제가 뭐냐면 송축이야. 서사의 주제는 송축. 근데 여러분 이게 서사는 그러면 송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본사의 내용은 이별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서사하고 당연히 본사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서사가 궁중음악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뭐 했을 거라고 보여져 얘들아? 첨가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누구랑 똑같아? 정석가에 있는 서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빈칸 채워주세요. 구전되다가 기록 과정에서 첨가되었을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후렴구를 가자. 후렴구는 아으동동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동동은 북소리, 여러분 다리는 여러분 악기소리, 즉 의성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서경별곡 빈칸 하나 안 넣은 거 있을걸? 그치 얘들아? 서경별곡에 얘들아 미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가 얘들아 그거 의성어야. 그래서 여러분 미두어령성 두어령성 후렴구가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게 의성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년 다 했으니까 이제 2년으로 가보자. 정월의 날인물은 얼고 놓고 하는데 여러분 나리가 무슨 뜻이었더라? 우리 고전시가 암기할 때 나리 냇물, 시냇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날인물은 여러분 손에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얼고 놓고 뭘 하고 있냐면 변화를 겪고 있어요. 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들아 변화 OX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O 표시해줘야지. 그치?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리 세상에 가운데 나다 태어난 내 몸. 그럼 여러분 이 몸은 여러분 정월이 되었으니까 새해가 바뀐 거잖아.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혼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도 솔로였는데 지금도 솔로예요. 여러분 작년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예요. 그럼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날임무는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네 두 개가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대조법이 쓰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에다가 대조법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와 냇물은 좋겠다. 변화가 생기고 부러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신세에 대한 한탄을 내. 와 냇물은 계속 변화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고, 그러면 얘는 변화가 있고 내가 계속 혼자만 지낸다고 뒤에 나왔잖아. 내 외로움을 계속 느끼는 거야. 그러면 얘랑 비교를 안 했으면 얘들아 내가 혼자 있든 얘들아 뭘 하든 그냥 똑같은 정서였을 텐데, 얘들아 얘가 변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얘들아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외롭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가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냇물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가지고 객상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때의 객상은 여러분 나랑 대조가 되면서 감정을 끄집어내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환기된 정서가 주된 정서가 외로움이에요. 한탄. 이렇게 외로움과 한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가볼게. 2월요. 자, 2월의 보름에, 근데 여러분 2월 보름은 선생님 뭐부터 정리할 거냐면 세시풍속 먼저 정리할게요. 여러분 2월 보름은요, 절에서, 여러분 불교에서 연등제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연등제, 그래서 연등제라고 딱 써주시고 세시풍속에 3번에. 자, 여러분 이 연등제는 얘들아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등을 켜놓고 얘들아 소원을 비는 날이야. 근데 왜 불교 행사가 여기 들어가냐면 고려 때는 종교가 뭘 믿어요? 불교를 믿잖아요. 그쵸? 여러분 고려에 얘들아 나라에서 정한 종교야. 여러분 국교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갈게. 자, 이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다. 만인을 비추실 만큼의 여러분 지시, 여러분 지시 읽을 때 얘들아 선생님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지시라고 읽으라고 했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습으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다. 님의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읽을 때는 지시, 눈짓, 손짓, 발짓 이다 짓으로 읽고 해석은 모습, 행동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등불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누구를 등불 같다고 하냐면 만인을 비추실 만큼의 얘들아 되게 뛰어나신 분. 내 사랑하는 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등불에다가 선생님이 아마 동그라미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된 애들은 모두 다 님을 비유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님을 비유를 하는데 얘들아 여기 원관념을 찾아야 되잖아. 원관념은 여러분 어떤 원관념을 쓰냐면 님이긴 님인데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에게 얘들아 빚을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품. 그래서 거기 인품이라고 써줘 얘들아. 님의 뛰어난 인품. 자,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으로 갈게.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은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비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법 쓰고 있고요. 와, 우리 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얘들아 다 이렇게 비추실 만큼의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야. 칭찬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 예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원관념은 여러분 인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님의 그 뛰어난 인품을 여러분 예찬하고 칭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3월령 갈게요. 3월이 되어서 개 열린 만춘 봄이 가득한 도래꽃이요. 여러분 도래꽃이 진달래야. 그치? 진달래꽃이야. 봄에 피는 진달래꽃이야. 그럼 여러분 이 도래꽃은 얘들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남들이 부러워할, 여러분 또 어떻게 읽어요? 지시로 읽고 해석은 모습으로 해석할 거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 도래꽃이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얘의 원관념은 내 사랑하는 님의 아름다운 외모를 얘기를 해요. 외모를 얘기한다. 왜냐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외모라고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 여러분 내 님을 진달래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도래꽃이여 누구여 이름을 부르거든 여러분 무슨 표현법 들어가야 돼? 도노법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도노법은 와 우리 님이시여 와 막 이렇게 아예 뭘 드러내려고 이 도노법을 쓰는 거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그러면 여러분 여기 태도가 두 개를 정리할게요. 예찬도 하지만 감탄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태도가 예찬도 하고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주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도노법이 바로 여러분 감탄의 방식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청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도래꽃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와 내 님 와 내 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감탄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4월명으로 갈게요. 4월에 잊지 않고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요. 그러면 여러분 4월에 고꼬리새는요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와요. 그럼 여러분 잊지 않고 찾아왔으니까 이다 찾아옴에다가 동그란 표시를 해주자. 자 여러분 무슨다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럼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오냐면 녹사님이 나오는데 이 녹사님은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셨대요. 그럼 나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녹사님하고 꼬꼬리새가 얘들아 뭐가 돼? 대조가 되게 되는 거네. 그치? 대조야 대조. 그러면 표현법 먼저 정리를 해볼게. 대조네 대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이 꼬꼬리새를 보니까 여러분 화자가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 나한테 안 찾아올 수 있어?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럼 표현법 하나 더 나가겠다. 선생님 칸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 뭘 써야 돼? 객관현상관물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꼬꼬리새는 오는데 너는 안 올 수 있어. 일단 만약에 꼬꼬리새가 오늘 안 왔잖아? 아마 원망의 마음 안 생겼을걸? 근데 여러분 이 꾀꼬리가 오늘 왔으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도 찾아오는데 미물도 찾아오는데 얘들아 너는 왜 안 찾아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녹사님의 선생님 또 의미 정리해놨죠? 여러분 녹사님은 님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관직 이름이에요. 그러면 관직 이름이니까 여러분 내 님은 여러분 여자야 남자야?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 관직에 올라간 남성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정석가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이 녹사님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릭, 천릭. 여러분 천릭하고 얘가 의미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5월령으로 가보자. 자 5월 5일에 여러분 5월 5일 선생님 뭐부터 정리하냐면 얘들아 세시풍속 먼저 정리할게요. 자 5월 5일 세시풍속이 얘들아 단온 날이야. 여러분 3번 세시풍속의 단온 날이라고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나온 수리날도 단온 날이야. 그럼 여러분 5월 5일 단온 날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 아까 즈문이 뭐라고요?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제는 여러분 이 단온 날에 뭘 준비했냐면 약을 준비했는데요. 이 약은 님이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약은 화자가 님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 님을 위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침 약에다가 사랑과 정성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사랑과 정성을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를 보냐면 여러분 그러면 표현법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천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여러분 성인불구처럼 맞아. 성인불구처럼 여러분 천년을 산다는 건 과장의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표현법에 과장법 한번 써줘.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님이 오래 살길 바랄게요. 님에게 이걸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1년에서처럼 여러분 뭐라고 했는 거예요? 송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송축은 나라에 대한 송축이 아니라
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송축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쓸게 선생님이 송축과 임의 얘들아 오래 살기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현대어풀이를 좀 빠르게 읽고 여러분 지금 표현법들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어풀이는 여러분 꼭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월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6월 보름은 세시풍속 얘도 먼저 정리를 할게. 자, 여러분 6월 보름은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유두날이라고 해요. 머리를 감고 여러분 머리를 감은 다음에 얘들아 뭘 하냐면 여러분 그 머리를 빗는데 머리를 빗은 빗을 냇가에 띄어서 흘려보내거나 절벽에다가 던져버려. 안 좋은 애군을 쫓아내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은 여러분 내가 안 좋은 애군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데 그 빛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 보름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줄에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빛에다가 아마 세모 표시를 해놨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원관점이 누구예요? 버려진 나네요. 버려진 내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버려진 빛 같은데 돌아보실 님을 조금씩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별을 내가 버려졌는데도 이별을 순응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어? 거부한다? 맞아. 여러분 여기 잘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유견은 정말 특이한데 유견은 해석을 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전체 내용과 고려를 같이 해본다면 전체 내용을 고려를 한다면 그냥 여러분 그냥 이별해서 슬픔을 느껴서 그래도 나는 님을 따라갈래요 라고 해서 그냥 전통적인 여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작품을 단독적으로 보잖아. 이 한 연을 단독적으로 좀 보면 이 강유경만 독립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 이별을 거부하고 쫓아가겠다는 행위 누구랑 비슷해? 석연별곡에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별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석연별곡처럼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별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인 면모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견을 전체적으로만 고려를 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이별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좀 보면 적극적인 면모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문제될 수 있겠지. 전체를 고려하냐 아니면 딱 이 유견만 볼 거냐 여러분 이거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고려가요는 얘들 어떻게 전승이 되었다고요? 구전, 그치? 여러분 구전이 되면 내가 얘들아 말을 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들었어? 그 말을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용을 좀 덧붙이기도 하고 내용을 빼기도 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1년에서 노래 불렀던 게 얘들아 여러분 노래 부를 때 1절하고 2절 반대로 불러본 적 없어요 얘들아? 선생님 1절 2절 반대로 불러보는 경우 많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부르는 이유는 순간 얘들아 노래 부르면서 내가 헷갈리니까 얘들아 2연을 1년으로 부르기도 하고 얘들아 이 1절을 얘들아 2연에 갖다 부르기도 하고 1절을 계속 2절에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각 연마다 내용이 유기성이 없어. 고려가요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고려가요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고려가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유기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석연별곡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여자, 남자, 여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질이 조금 더 강해? 각 연마다의 독립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찬만 하는 것도 아니야. 예찬 나왔다가 갑자기 얘들아 뭐 송춘 나왔다가 갑자기 얘들아 또 내 사랑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얘들아 무슨 세시풍속 좀 강조하는 내용 나왔다가
통일성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독립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전체 유기적인 모습을 고려할 거냐, 전체 하나의 독립적인 성향을 볼 거냐,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까지 정리를 다 하셨으면, 그럼 여러분 6월에 얘들아 우리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보자. 6월은 얘들아 어떤 표현법 들어가야 돼? 원관님 들어갔습니다. 비유법 들어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태도는 얘들아 내가 버림받았잖아. 너무 슬프지? 그런데도 쫓아가겠대. 여러분 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슬픔과 의지를 두 개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 7월 보름 갈게요. 7월 보름에 얘도 세시풍속 먼저 정리할까 얘들아? 7월 보름 세시풍속 백중날. 백중날이에요. 백중날. 이때는 정말 얘들아 온갖 음식을 다 해서 남녀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춤추고 얘들아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백중날에 100가지 종류의, 즉 많은 종류의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럼 얘들아 배하다는 건 차려놓다라는 뜻이야. 많은 종류의 음식을 차려놓고 님을 상대가 뭐야? 함께 여다, 얘들아 무슨 뜻이에요? 살다 지내다 가다, 님과 함께 살기를, 님과 함께 지내기를, 님과 함께 가기를, 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왜 음연 표시했는지 이해되세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백중날을, 이거네. 백중날을 왜 제시했는지 알겠지? 내가 이 이별에 대한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든 소원을 빌어서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서 태도는 기원과 소망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8월령 가자. 8월 보름은 여러분 8월 보름도 여러분 선생님 뭐부터 정리하냐면 세시풍속부터 정리할 거예요.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죠. 추석.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라고 써주시고, 추석이야 추석. 자, 음력 8월 15일에 가벤날 추석이지만 이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날이 바로 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자의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 오늘은 얘들아 추석이야. 가벤날이지 가벤날. 근데 이 추석날 임의 부재를 느껴요. 임의 부재를 느끼니까 명절 분위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명절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명절이 아니더라도 님과 함께하는 평상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떤 평상시에 여러분 님의 존재를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이날이 뭐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 같다. 명절은 아니지만 님이 함께해야 나는 명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추석날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추석 참 추석 같지 않다. 추석이 너무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날 여러분 가벤날은 님의 부재가 부각이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 임의 부재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재가 느껴지니까 얘들아 화자 무슨 정서 느낄지 알겠지? 외로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9월로 갑시다. 9월 9일에 여러분 9월 9일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여러분 또 세시풍속 먼저 정리할게요. 중앙전. 여러분 약간 소풍 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다 같이 몰려가서 여러분 좋은 단풍 구경하면서 여러분 국화차랑 국화주랑 국화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먹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화를 보면 사람들이 와 우리 소풍 가자. 국화차 만들고 국화주 마시니까 여러분 이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잖아. 그치? 이것도. 자 그럼 가보자.
9월 9일에 약이나 먹는 황화꽃, 얘들아 황화꽃이 국화예요. 국화꽃이 집안에 들어오니, 그럼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집안에 피어있다라는 뜻이야. 집안에 피어있으니 새셔가 초가집이 우리 집이 가만히 있는 것만 같다. 너 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인기척이 없다는 뜻이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다는 건 인기척 하나 나지 않는다. 그럼 인기척이 안 난다는 건 여러분 이 집에 누구만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간 거냐면 화자가 얘들아 독수 공방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네. 선생님이 얘들아 이때 이 동동하면서 혹은 여러분 우리가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여러분 부용장이 정박하다, 아닙니다. 가구들이 얘들아 조용하다,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독수공방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화자가 독수공방이라는 것을 얘들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집이 조용하다, 집이 가만히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독수공방의 신세를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 세셔가 가만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감정이 황화꽃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집에 국화꽃이 안 피어, 국화꽃이 안 피었으면 오늘 사람들 놀러가도 그냥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국화꽃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핀 걸 보니까 마침 오늘 중앙절이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이거를 같이 먹을 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이걸 먹으면서 소풍 갈 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내가 외롭고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여러분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황화꽃은 내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황화꽃에 왜 음영 표시를 했냐면 객관적 상관물을 해서 음영 표시를 해놨어.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 몇 개 나왔어요? 날인물, 곡고리, 그 다음에 황화꽃 3개 나왔어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월령 가자. 자, 10월에 점이형 벌잎 같다. 그러면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다. 그럼 여러분 뭐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화자를 비유해주는 거야. 잘게 자라진 버려진 것 같다고 했으니까.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구나. 그 여러분 이 지니실 한 분이 나는 누구이길 바라는 거예요? 님이길 바라는 거죠. 나를 지녀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당연히 버려진 신세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버려진 신세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잘게 자라는 나뭇가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버려진 신세가 생각나니까 슬프고, 와 나는 왜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한탄하게 되고. 그래서 2가지 정도 쓸 거야. 슬픔과 한탄이야. 자, 그럼 이제 11월 갈게요. 11월에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서, 여러분 여기서 봉당자리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너무 추운 곳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추운 곳인데요. 선생님이 거기 현대어풀이는 그냥 봉당자리라고만 써놨거든. 얘들아 마루야 마루. 여러분 어떤 마루냐면 우리 옛날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마루가 문이 있어야 문이 뚫렸어요? 뚫렸어. 여기다 팻마루 같은 거 보면 다 뚫려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아주 추운 곳이야. 근데 그곳에 한삼을 덮어 누웠대. 근데 여러분 한삼은 여름 이불이거든? 여름 옷이에요. 호초삼 여름 옷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속옷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싹싹 추워 죽겠는 이 겨울에다가 얘들아 추운 곳에 아주 얇은 옷만 입고 이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 이걸 왜 추운 겨울날에 계속 춥게 지낸다고 표현을 할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낸다는 건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 표현법은 안 써놨어. 여러분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촉각적인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추워도 이렇게 추운데 님이 내 곁에 없네. 이렇게 추운 날에 님이 없어서 더 마음이 쓸쓸하네. 여러분 이렇게 님이 없으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네.
이러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님이랑 나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별을 여러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이건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슬프구나. 와, 너무 슬프구나. 고운님. 여러분 이 고운님이 누구예요? 네,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님과 스시용, 스스로 각자 지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지낸다는 건 님과 내가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따로 살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독수공방의 신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독수공방이 나오고 이별을 부각을 시키고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 나오죠. 외로움, 슬픔. 그치? 선생님이 다 쓸게요. 외로움, 슬픔.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대신에 고독이란 말을 써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고독이란 말 나와도 여러분 외롭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월 갑시다. 자, 12월 분리나무로 깎은 받치려고 가지고 온 소반 위에 젓가락 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반이 있으면 여기 위에는 젓가락 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뭐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를 비유해주는 표현이야. 자, 여기서는 님을 비유하는 말 2개 들어갔어. 여러분 님을 비유하는 거 등풀, 그 다음에 얘들아 도래꽃,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비유하는 거 3개 들어갔어. 여러분 빛, 그 다음에 여기 젓가락, 아까 얘들아 또 뭐가 있었냐면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이렇게 3가지야 얘들아. 자, 그러면 왜 젓가락 같다고 얘기하는지 보자. 님 앞에 들여다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이거를 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손님이 와서 슉 채갔어. 그럼 여러분 이 젓가락은 나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손님에게 간 거야. 그럼 이 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 거기 화자의 상황.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간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짝지어준 사람과 여러분 결혼을 했고 결국은 화자가 님에 대한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영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 X.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고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냥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 그 여러분 우리 포기하면 무슨 정서 만들어져? 절망.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절망을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원령체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자. 형식. 여러분 형식은 원령체 형식을 써. 원령체. 자, 여러분 다른 말로는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달, 매월을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12달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강연을 나눠서 노래 부르는 형식이고 세시풍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의의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현존하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원령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에다가 정리하자. 여러분 현존하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는 걸 최고라고 얘기를 해. 이런 최고의 원령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오래된 노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어디 가냐면 가시리를 조금 가볼 거야. 여러분 가시리 좀 짧아서 빨리 한번 해보자. 그럼 17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자. 여러분 1년을 한번 보는데 1년, 2년, 3년, 4년 보면 여러분 선생님 오른쪽에 기승전결이라고 다 써놨을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기승전결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기승전결에 맞춰서 정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연의 정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실이 있고 나는 해석해 안 해. 영구야 얘들아. 자, 여러분 가십니까? 날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린 표현법 2개 찾아와 주셔야 돼요. 가시리 반복. 그래서 여러분 반복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시리가 들어간 부분을 A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B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자. A, B야 맞아. 그래서 A, B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계속 의문형을 반복을 했을까? 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야. 정말 이별한다고? 우리 정말 이별할 거야? 이러면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럼 화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의 이때 정서는 뭐냐면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논란.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 그리고 님을 원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1년에서 화자의 정서는요. 여러분 정서에다 써주세요. 이 정서는 원망. 칸이 좀 작지만 여러분 밑으로 써 얘들아. 논란. 믿기지 않아요. 원망과 논란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후렴구를 한번 가볼게. 위증제가 태평성대. 여러분 태평성대 나라의 번영을 얘기하네. 그럼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 송축이 들어가지. 그러면 여러분 후렴구에 얘들아 무슨 주제가 들어가냐면 후렴구는 송축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얘들아 가시리 있고는 얘들아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후렴구는 송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후렴구랑 내용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시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같다고 해놨는데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놨어. 여기다 같지 않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후렴구는 화자의 정서랑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후렴구랑 얘들아 화자의 정서가 같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구전이 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가시리까지 하면 4작품을 배우는 건데 그 4작품 중에 얘들아 누구 빼고는 다 송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서경별구 빼고는. 여러분 서경별구 빼고는 다 송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 가자. 자, 이어.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1년하고 얘들아 2년하고 반복되는 구절 있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럼 여러분 정말 날 버린다고? 나 정말 버리고 갈 거야? 화자의 간절함. 여러분 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 가실이 있고는 화자의 절실함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이연에서 여러분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좌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3년 잡으면 될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뭐 하고 싶어? 잡고 싶어. 근데 서운해하면 안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서운해하면 내가 아니야 님이 서운해하면 안 올까봐 너무 걱정이 된대. 나 가지마. 여기서 내 곁을 떠나지마. 이렇게 말을 내가 잡으면 내 님이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친척대? 이렇게 할까봐 그래도 내가 잡지를 못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하면이들아 누구가 주체가 돼야 돼요? 님이에요. 님. 내가 아니라 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자, 님이 얘들아 안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자가 얘들아 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제시가 된 거지. 그러면 거기 이유라고 정리를 해주고 그럼 여러분 이별을 그냥 감내해요. 이별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별을 얘들아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이별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 여인상이 들어가야 돼요?
전통적인 여인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러면 선하면 아니 올쉐라거든 얘들아. 자, 여러분 리을쉐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정읍사 할 때도 있었지. 무슨 영어이야? 의구형어미였어 얘들아. 자, 여러분 요거는 의구형어미죠. 그러니까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자기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붙잡고 싶지만 이 사람을 놨거든?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한 거야? 놓아줬잖아. 그럼 여러분 내 사랑 포기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정서는 체념 들어간다. 마지막만 얼른 할게. 자, 여러분 설원님. 근데 여러분 이 설원님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보냐면 이 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님이 서러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이별하네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님. 그래서 여러분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나예요.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는 건 내가 서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표현법이 있어? 이건 빈칸 안 만들어져 있어 얘들아. 중의죠. 중의. 중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서러워하는 님을 혹은 여러분 님 때문에 서러운 내가 님을 보내니 가시는 듯 돌아와 주세요. 가는 척하면서 다시 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 바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내가 체념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래 돌아올 거야.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화자는 무슨 정서로 얘들아 이 작품을 끝내고 있어? 소망으로 끝내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은 얘들아 전체적으로 얘들아 화자는 얘들아 사랑이 끝났다고 체념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안 돼. 항상 여러분 정서는 맨 마지막 걸로 얘들아 주제 찾고 맨 마지막 걸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3년만 체념하고 있다면 맞는 말이야. 근데 작품 전체 체념하고 있다면 틀려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18쪽에 여러분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정서 만들어지는 거야? 슬픔이 너무 극도화되는데 얘들아? 한. 그래서 아까 성형별곡이랑 한의 정서가 계승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정과정은 여러분이 1학년 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과정 선생님이 최대한 좀 많이 썼거든. 9년간만 얘들아 빈칸 만들어봤는데 그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채워봐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알겠지?